참 안타깝습니다. 26년 전에 정치판에 들어가서 대선을 경험한 것이 이번이 6번째입니다. 남의 대선을 4번 해봤고 제 대선은 2번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진흙탕 대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성남 대장동 비리와 야당은 고발 사주가 뭉쳐가지고 자칫하면 역사상 유례없는 비리 대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여야 모두 구별 않고 이 모든 비리를 반드시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잘 안 묻는데 내 윤석열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작게 5015 아시죠? 네.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 작게 5015 아시냐고 했잖아요. 국가 그 남침이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발동되는 그 저거 아닙니까? 작전 계획? 그게 아니고 네. 작게 5015라는 것은 네. 한미연합사령부가 네. 전시의 네. 대북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시 네? 계획 대북 계획인데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일단 한미연합 그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작게 5015 되면 미국 대통령하고 네. 이미 협의가 끝난 거예요. 네. 이게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네. 원래 작게 5027, 5029 다 있었는데 이게 다 폐기되고 네. 작게 5015가 2016년도 마지막으로 생겼어요. 네. 여태 모든 한미사령부가 연합사령부가 작전계획을 세울 때는 남침을 전제로 세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게 5015는 남침하기 전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북의 핵미사일이나 그게 발사 징후가 가장 커질 때 먼저 핵미사일 발사 지점을 타격을 가하는 겁니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수작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은 전쟁 개시 직전에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결심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대국민 발표를 해야 돼요. 성공을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걸 작게 5015를 하고 난 것은 과거의 대북 정책은 침략을 당하고 난 뒤에 방어적 개념으로 했는데 네. 2016년도부터 이게 바뀌었다.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자, 그게 대통령이 해야 질문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네. 그 두 번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화천대유 사건이 이래 심하게 된 지가 오래됐는데 총장 계실 때 그 범죄정보과를 통해서 첩보받지 않았습니까? 전혀 받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총장을 할 때는 저를 좀 많이 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범죄 정보에 그 일선에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검증만 남겨놓고 내 이야기는 범정과를 통해서 네. 네? 범죄정보 수집과를 통해서 전국의 범죄 정보를 다 수집하잖아요. 그리고 총장한테 다 보고해요. 네, 그걸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보고를 안 받으셨다. 범죄 정보 활동 자체가 일선에서 인지를 할 때 그거를 허락해주는 역할에 중점을 뒀지. 그러면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역할을 완전히 줄여놨습니다. 아니 범정과에서 한 거는 자, 홍준표 후보님, 자 다시 한번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범사하실 때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자, 두 후보께 잠깐 제 말씀 좀 들어주십사고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후보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짧은 질문과 짧은 답변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중산층 보건 대책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님 말씀하시죠. 저는 손실보상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헌법에 있는. 그러고 나서 이 양극화 더 심해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복지해가지고 자꾸 저를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코로나 이후에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 대책, 사회안전망 대책이 저는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종전선언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그 종전선언은 그냥 정치적인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지금 그 유엔사 해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또는 일본에 전개되어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기 좋습니다. 때문에 비핵화가 안 된 상태에서의 김여정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누가요? 김정은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경고를 했어요. 어디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김여정이가 네네. 북한에 네네.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래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고를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네. 이번에? 그걸 모르면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이 이란이나 북한 같은 불량 국가, 로우 스테이트라고 하죠. 네. 이런 불량 국가를 상대할 때는 제일 처음에 외교로 합니다. 네. 문제를 풀어보고 두 번째 안 되면 참수작전으로 들어갑니다. 네. 세 번째는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들어갑니다. 국지전 타격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 며칠 전에 미군 특수전 사령부 평택 기지에서 티크나이프 훈련 공개를 한 일이 있어요. 이게 참수작전입니다. 그거 하고 난 뒤에 바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 말씀하시죠? 공개가 됐어요. 예. 하고 난 뒤에 바로 북쪽에서 종전선언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저는 뭐 문재인 정권하고 북한하고는 원래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서로 좀 교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은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이 종전선언이 의미하는 것이 북한의 그 침략이 있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직접 관련은 저는 없다고 됐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란의 술레이마니 장군이 네. 드론으로 참수작전 하는 거 봤죠? 그렇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국이 외교로 못 풀면 그 다음에 참수작전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들어갑니다. 북한에 한 100여 개 있어요. 네. 이게 2017년도 CIA 갔을 때 제가 미국 가서 CIA한테 받은 보고입니다. 랭글리 가서.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94년도 클린턴이 북폭을 하려고 했을 때 영변 YS가 막았어요. 그런데 YS가 그때 안 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북핵이 발전됐겠어요? 북핵을 만들지 못했겠죠. 그만큼 대통령의 자리라는 것은 순간적인 결심, 판단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대통령 되시려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간을 준비하려면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오늘 민주당 어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구냐?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평은 안 하겠습니다. 그거 갖고 많이 홍보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거는 뭐 우리 홍 후보께서 알아서 쓰십시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만만하면 뭐 저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네. 네. 자, 찬스 좀 쓰겠습니다. 자, 현재 40초가 남은 가운데 30초를 추가하시는 거니까 1분 10초 시간이 있으신데요. 요거 다 하고 쓰겠습니다. 네. 자, 유승민 후보 아까 좀 코로나 이후에 중상층 보건 대책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갖고 말씀해 주시죠. 예. 전문가시니까. 그 중산층 서민들 중에도 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못하고 있는 거는 뭐 80%니 88%니 전 국민이니 이렇게 돈을 안 받아도 될 사람들한테까지 재난지원금을 드리고 거기 이재명 후보는 요번에 경기도 1,300만 명 중에
25만 원씩 못 받은 253만 명한테 자기 돈 또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정책을 진짜 중단하고 거기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진짜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도와드려야 되고, 그러고는 제가 아까 이제 공정소득이라는 거 최재형 후보님 물으실 때 저는 사각지대에 없는 그런 현금성 복지는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그런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너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 대책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3월이면 이게 전부 그 대출 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예. 이 3월 이후에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31조 4호 보면 국민연금을 사용해서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의 이자는 정부가 부담하는 그런 제도는 어떻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미 시간 관리상. 저는 국민연금 쓰는 건 반대입니다. 예. 네. 국민 여러분, 이게 바로 세탁기입니다. 지난 5년 전 대선 때 공정 세탁기를 한번 돌리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낙선을 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부정부패를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모두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부패의 전쟁을 선포해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선진국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반드시 이걸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